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1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17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807명 추가된 474,455명, 사망자 수는 97명 추가된 15,393명, 회복자 수는 3,193명 추가된 398,63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70루피아, 팔 때 14,10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1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연안에서 17일 규모 6.3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기상지질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오전 8시 44분 서수마트라주 투아페자트 남서쪽 109km 떨어진 해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대륙붕 10km 밑에서 발생했지만 쓰나미가 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신고와 보고 역시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술라웨시 섬 고론탈로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있었고 25일 오전엔 인도네시아 카울루로부터 74km 멀리 있는 일대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올 연말 9일짜리 연휴를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줄이거나 취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연휴와 코로나19 확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인도네시아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12월 25일 성탄일과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연말 연초에 최장기간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올해 5월 26일에서 29일이었던 르바란, 이둘피트리 연가 대체 휴일을 12월 28일에서 31일로 변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탄절 전날도 휴일로 정해 12월 24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내년 1월 1일까지 9일짜리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도니 모나르도 정부 코로나19 완화위 위원장은 무함마드 탄신일 4세 연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번 주 내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연말 연휴를 취소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유의미한 증가가 없고 확산을 잘 억제할 수 있다면 예정대로 연휴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법 2020년 제11호에 따라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야손나 법무인권 장관은 그동안 영세 사업자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개인 회사용 결산서 서식을 준비 중이다. 전자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는 형태로 은행 대출 용이성을 높이겠다. 향후 당국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설립 절차는 설립 허가 요청을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 등록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법 새 칙으로 초영세 기업의 자본과 요구사항 정령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17세 이상의 법적 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한 명이 법인 설립 신청을 인도네시아로 작성한 후 법무인권부에서 신청, 이후 등록증을 취득하면 개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령 초안에서 규정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2명 이상의 주주들이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해 정부는 비상시 정부 허가 없이 병원이 폐기물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환경산림부의 로사비비엔 폐기물관리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의료 폐기물이 30에서 50%까지 급증했다라며 지난 10월 15일 시점 자카르타에서만 860kg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유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사 국장은 의료 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쓰레기 처리 시설로 보내져야 하나 현재 수용 능력을 넘어서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2015년 환경산림부 규정에 따라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은 최소 섭씨 800도의 소각로를 사용해 의료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아직 소각장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병원이 있더라도 개별 소각장을 통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의 10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7개 병원만이 소각장 운영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허가를 받은 민간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전국에 17개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바섬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배차 배송 서비스 대기업 고잭은 올해부터 자사 플랫폼 전체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총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월간 앱 서비스 이용자 수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3,8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고페이 등 주변 서비스 사업이 호조를 보인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고잭은 미국의 페이스북과 미국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출자를 받았고 인력과 인프라,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앱 개발 외에도 사업 지원 서비스, 고비즈와 티켓팅 서비스, 짜라테크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 회사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80%가 증가한 90만 개가 되어 중소 영세기업 사업 지원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잭의 앙드레 최고 경영자는 매우 문제가 많은 한 해였지만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느리마까시.